시민과 하나 되기 위해 인천시가 나섰다. 본격 시민소통 프로그램 인천통. 인천의 핫한 소식을 전하는 코너 지금 인천엔에서는 백령도 공항 건설 추진, 영종에서 강화, 연륙교 건설 MOU 체결, 인천시 전국 최초 지하시설물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소식을 전합니다. 시정 현안을 상세히 설명하는 코너 브리핑룸에서는 이홍범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이 출연해 재정 건전화 추진 상황과 국비 확보, 고액 체납자 책임 징수제 등을 브리핑합니다. 시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현재 궁금한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하는 코너 현문현답에서는 송도 부지 매각 이슈, 대중교통 예산 지원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인천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인천통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통의 진행을 맡은 선솜입니다. 인천통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인천의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행복한 인천, 또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와 시민들이 더 잘 통할 수 있도록 인천통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인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인천의 핫한 소식을 만나보는 코너, 지금 인천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천광역시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2024년 개항을 목표로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백령도 공항 건설 사업은 3월 말 고시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돼 사전경제 타당성 검토 대상에 오르게 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3억 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백령도 주변 비행금지 구역에 민간 항공기 비행 절차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영종에서 강화 간 연륙교를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화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미국 부동산 개발 회사인 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는 강화 메디시티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강화 남단인 화도면과 길상면, 양도면 일대 904만 제곱미터 부지에 휴먼 메디시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 이익금 중 6,400억 원을 들여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연륙교를 건설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강화도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지하 시설물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도시 기반 시설물 관리 체계 UIS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누구나 시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등 지하 시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도로굴착 인허가, 하수관 연결공사 신청 등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인천의 소식들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인천시의 뜨거운 현안을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코너인데요. 브리핑룸입니다. 이번에는 인천광역시의 재정 살림을 도맡아 하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홍범 재정기획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민분들이 생각하실 때 재정기획관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인천시의 재정기획관실은 지방세를 징수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면서 재산 관리까지 하는 그러한 중요한 부서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방송도 많은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홍범 재정기획관과 함께하는 브리핑룸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번째 브리핑 주제로 재정 건전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지난주에는 시장님께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재정 건전화가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강도 높은 그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를 했고, 공무원들의 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당을 삭감을 하고, 강력한 그 체납 처분 등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예산을 마련을 해서 이자가 높은 부채를 먼저 갚아 나가고, 그래도 남은 부채는 이자가 낮은 저금리의 부채로 차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약 그 598억 원의 부채가 감소됐고, 채무 비율도 33%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예, 뿐만 아니라 그 정부 지원금도 역대 최대인 2조 8,50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보통 교부세 같은 부분은 연초부터 전담 조직을 꾸리고 관계 부처인 행정자치부를 수시로 방문을 해서 인천에게 불리한 제도 또 선정 방식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개선해 줄 것을 요구를 해서 2년 연속 4천억 원대의 그 교부세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인천시에서는 그 재정 건전화를 제1의 과제로 삼고서 추진의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예, 이를 위해서 지방세를 확충하고 세외 수입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것이며, 두 번째로 아껴 쓰자는 취지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불효 불급 경비인지 또 선심성인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페이고 원칙에 입각을 해서 재원 확보 대책도 함께 검토하는 등 각종 재정 관리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향후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와 같이 그 재정 건전화를 통해서 시의 그 재정 여건이 개선이 되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발 KTX라든지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이런 그 대규모 인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하나하나 추진이 될 것입니다. 네, 앞으로 부자도시로 거듭날 인천광역시를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매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4년 연속 국비 확보 신기록에 도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올해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굵직한 국비 지원 사업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신기록 도전 가능할까요? 물론 이제 그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그 대형 사업이 종료가 돼서 뭐 줄어들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다른 대형 사업들이 뭐 7호선 연장이라든지 그러한 대형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또 새로운 그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부시장이 주재하는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실국장들에게는 그 책임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장님이 직접 주재하는 국비 확보 추진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를 해서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중앙부처와 그 인천의 국회의원들을 방문을 해서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세입 확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시에서 고액 체납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책임 징수제를 도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인천시의 그 3월 현재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약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네. 체납액은 약 527억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전체 체납액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 고액 체납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책임 징수 담당제를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직원 1인당 체납자 100명을 지속적으로 맡아서 독려하고
현장 징수하고 그런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또 이와 함께 같이 현지 실태 조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2명씩 4개만을 편성을 해서 주 3회 체납제 주소지를 직접 방문 독려하고 완납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조세정의 실현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재정 건전화, 국비 확보, 그리고 고액 체납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책임 징수제까지 이홍범 재정기획관에게 직접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민들이 궁금한 질문을 직접 합니다. 현재 궁금한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하는 코너, 현문현답 이어가시죠. 본격적으로 현문현답 만나보실 텐데요. 시민들의 질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송도 부지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얼마 전에 이제 신문 기사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시의 상황이 나빠져서 결론적으로 시의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제가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에 인천 그 수인선도 개통이 됐고 곧이어 그 도시철도 2호선이 또 개통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의 발휘되어주는 대중교통을 위해서 더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줄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화면으로 질문 만나보셨는데요. 송도 부지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인천시 부채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2월에 송도지구와 그 북항지구에 대한 그 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아깝게도 유찰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유찰의 원인을 최근 그 부동산 경기 하락과 또 정부의 그 주택 담보 대출의 그 기준 강화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그 지난 2월 27일에 수인선 송도에서 인천까지 인천 구간이 개통이 되었고 네. 앞으로도 그 우리 송도는 인천발 KTX라든지 GTX 이러한 다양한 광역 교통망이 그 입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그 비즈니스 속도가 가속화되면 물론 수도권의 그 접근이 용이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교통망 외에도 글로벌 교육 메카라든지 또 쇼핑몰, 그 대기업 등 그 훌륭한 그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송도 국제도시 내에는 시에서 매각할 수 있는 주택용지가 지금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809 지역이 유일한 그 상황임을 감안을 하면 금년 내에 매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제도시로서 투자 여건을 갖추고 있는 송도, 앞으로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인천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예산 지원을 더 늘려줄 수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7월에 도시철도 2호선이 이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운전을 진행 중에 있고 네. 차질 없이 개통하기 위해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대중교통과 관련된 그런 예산 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철도의 경우에 그 지난 2월부터 운행 중인 그 수인선과 오는 7월에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당분간은 교통 분야 예산이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그 철도를 제외한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처럼 그 대중교통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는 있지만 그 시민들이 그 체감 지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발인 그 대중교통에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인천통,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